열심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만치 생동감 넘치는 바다처럼 깊이 있는 그라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야기 백고동 소리 맨키로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소중한 제보를 보내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들으이소 보내이소 내주이소. 예,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오늘도 차차 나아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그 원인을 놓고 여야 사이에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뭐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여당하고 야당하고 야권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권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180석 만들어졌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 아직도 그걸 해결 못하고 뭐 하고 있냐, 검찰 개혁 왜 제대로 못하냐, 왜 개혁 입법 제대로 못 가져가냐, 이것에 대한 채찍이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예. 아마 야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180 줬는데 왜 입법 독주를 하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왜 윤석열을 그렇게 흔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견제를 하는 거다. 뭐 네. 이렇게 서로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좀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기국회 안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요 비롯해갖고 개혁 입법 요 지연돼 갖고 지지율 하락했다. 예, 여권에서는 자기들은 예, 그렇게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예, 예. 기존 지지자들 사이에서 너무 기대 못 미친다 이런 반응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개혁 입법 평가하십니까? 같은 것들을 여전히 뭐 노동계에서는 불만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해석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정권을 잡기 전하고 잡은 후에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기 전까지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지지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공약으로 내게 돼 있는데 정권을 잡고 나면 그건 어느 여권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개혁 입법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개혁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조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된 거라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을 조금 국민들도 좀 느긋하게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토끼로서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개혁 입법이 좀 미비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떻게든 일단락이 돼 있고 그다음 공수처가 이제 떠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저는 집토끼들이 다시 한번 보선을 앞두고 조금씩 모여들어서 지지율 회복이 어느 정도 한 4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공수처법이 진짜 정말 오랜 기간 거치면서 우여곡절 그때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설치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코 야당 국민의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둘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은 이제 어떻게든 임명이 가능하겠죠. 뭐 강행을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문제는 그 공수처를 구성하면 그걸 구성하기 위한 검사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인력이 필요해야 인력이 있어야 사실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검사들을 일일이 다 사실 야권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다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저는 그 과정에서 야권이 이미 목리를 부릴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발족이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검찰로부터 세계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지금 수사 과정들을 이첩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실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다음까지. 그렇죠.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또 그것도 또 난항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좀 차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김종인 대국민 사과거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과문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과라는 게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사과는 빨개야 사과죠. 네. 근데 그게 정말 빨간 사과를 내놓으셨는지 그거는 저는 참 판단하기 어렵다. 근데 저는 그게 빨간 사과로 국민들한테 인식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말의 성찬 근데 사과에 대해서 10번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녹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담고 있기는 해요. 있는 게 이제 인적 쇄신을 하겠다. 네. 결국은 비박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이라든지 네. 이런 그 실제로 그 문제에 국정 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그 문제의 사람들을 좀 찍어내는 그런 인적 쇄신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래 저 사과가 아직은 푸사가지만 그래도 좀 익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아마 하실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이 나누어지면서 당내 파열음이 나고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면 결국 저게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런 말뿐인 사과였구나. 결국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노란색이었구나. 이렇게 아마 국민들이 저는 인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게 네. 진정성이 그렇죠. 있는지 그게 없는지 진정한 사과인 거죠. 그렇겠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저도 보면서 또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 게 사과를 하면 자기들 거 의논을 하면 되는데 사과하겠다는 말을 너무 공식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사과할 때까지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맨날 비대위원장이지만 한 당을 책임지는 공당의 대표가 나와서 한국 정치사 전반을 훑으면서 자기들이 한 과오를 짚고 넘어가는 것 저는 그런 어떤 형식의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형식만 가지고 채워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용까지도 채워 나간다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그건 또 한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인식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사과하겠다 하고 나서 네. 사과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국민의힘 그 안에 안에서 내부에 엄청난 반대가 있다고 안 그래도 봐야 어제 좀 반응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특히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저는 뭐 하나 이제 조영 의원은 뭐 또 이제 다른 입장이니까 뭐 당연히 그 앞에 나와서 그 힘을 실어주는 건데 저는 친박계 특히 부산에 있는 이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벌써 전 의원들도 그렇고 뭐 서병수 의원도 그렇고 네. 굉장히 저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 박형준 지금 그 뭡니까 후보 이제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까지도 출마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은 조금 피력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저는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몰아붙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떤 당내에서의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 결과가 새벽에 나왔는데요. 네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권 선호도를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5.8%로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는데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사실 저희 보수층도 꽤 두꺼운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골수 보수층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보수 지지층은 저는 한 30%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분들이 사실은 갈 곳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우왕좌왕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의 그 막힌 물꼬가 튀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준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이 아무래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까 저 사람이 뭐지 하고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그 폼새를 보니까 거의 대통령에 가까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중권력 상태로 국가를 몰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시원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 네. 느낌이 저는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다 지시를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요 이제 징계 자체가 또 윤 총장 측에서는 어쨌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앞으로 또 법적으로 또 예, 저는 다툼이 뭐, 있을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그거 다투지 않으면 바보겠죠. 그거 다투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 한 행동이 전혀 무의미해지는 거니까 아마 끝까지 가지 않겠냐.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원 가능한 법적 대응은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 윤 총장 관련해서 징계 뭐 이런 모든 게 항상 사상 초유라는 말이 붙을 예, 정도로 했는데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물론 또 뭐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는 이거는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직 2개월 자체도 또 의미는 검찰총장이 예, 어떤 의미는 의미입니까? 사상 초유의 징계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상 초유할 거 사상 초유에 해임을 해버리면 되지 네. 않냐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아마 그걸 그 결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네. 법학 교수고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가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겠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또 해임을 하고 나면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직 2개월은 대단히 조금 부족하지만 뭐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방법이다. 2개월 동안 정직시켜 놓고 예. 공수처 발족시키고 그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가져가서 수사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뭐 간다면은 아마 정직 2개월도 꽤나 의미 있는 그런 조치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계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를 띄우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야당이 협조하겠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징계 2개월 때 뭡니까 이 정직 2개월 때리는 네. 게 과연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상징적인 효과가 되게 크다. 너 잘못했다.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6가지 중에서 네, 4가지는 가지. 네. 명백하게 잘못한 거다. 이것은 받아들여라. 이런 저는 이제 좀 어떤 경고 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각각 다른 교수님들 모시고 예, 예. 정치 평론 이렇게 정치 이슈들 짚어보는데 네네네. 특히 이제 교수님 코너 이름은 차차 나아지겠지 예, 예. 아닙니까? 차차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도 뭐 큰 역사의 발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역사 그 예. 자체가 굴러가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저희 그 뭐 각각의 이제 진영이 나눠져서 고민하는데 각각의 진영의 반대에 있는 생각들도 저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의 불쏘시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믿어야죠. 예, 그럴 거라고 믿고 저희도 방송을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필요하다. 피로감이 지금 있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네네.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하나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무관심하면 또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절대 안 그치? 되죠. 이런 방송들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예. 시민들이 조금 껴있게 만드는 것도 방송에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더 재밌게 해가지고 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아마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너 제목이 차재건의 차차 나아지겠지잖아요. 예. 마지막 글자를 나로 바꾸는 게 나아지겠나? 네, 나아지겠나 약간 이런 그거는 느낌.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물음표인 건지 뭐 느낌표인 건지는 이제 해석에 따라 제가 그럼 자주 불러주시면은 네. 제가 자주 나와서 왜 나아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는 임시 1년짜리니까 사실 요 그 다음까지 이제 쭉 이어서 한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유권자 심리가 작용해서 이번 선거가 한 5년 동안 시정을 맡을 공산이 크지. 저는 꼭 그렇게만 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란 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선거는 네, 네. 이 선거대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다음 선거는 다음 선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선거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하는 정식 선거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같이 가는 선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이번에 뽑힌 시장이 다음 시장까지 다 한다. 뭐 이렇게 이건 공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정치를 좀 잘 모르는 체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예, 따로따로 그렇죠. 봐야 저는 된다. 따로따로 보는 우선은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맡겼는데 네. 그분이 야 1년 이거 그다음에 난 4년 가는 거야. 왜 우리 유권자들 뭐 당연히 나한테 4년 맡길 거야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1년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또 4년 갈지 몰라라고 위기감을 가져야 되죠. 정말 현명한 유권자는 그런 위기감들을 네. 정치인들에게 계속 제공을 하면서 열심히 해라고 채찍을 가는 게 정말 예. 현명한 유권자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민주당의 후보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사실 출마를 안 하게 되면서 민주당 좀 충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혜영 전 의원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다운 경선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불쏘시라고 보는데 네. 그분이 왜 그렇게 빨리 그만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경선 흥행의 어떤 스텝은 안 그래도 꼬여버렸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보나마나 경선 이벤트 효과를 엄청나게 누릴 건데 적어도 그거에 한 50%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급하게 조금 다른 주자들을 저는 불러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네. 뭐 1순위로 달려가고 있는 후보라고 하는 점은 뭐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봅니다만 네네. 적어도 거기에 필적할 만한 다른 그 후보들이 나타나서 뭔가 경선 과정을 좀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저는 좀 이 이벤트의 기획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비 등록한 사람도 지금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뭐 후보 뽑을 때까지 네네. 이슈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아마 예. 치고받고 아마 엄청나게 예.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예, 밀리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상대적으로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진다 네. 하면은 좀 그런 데서도 밀릴 수 있는 예, 거 아무래도 아닙니까? 조금 쉬운 선거가 아닐 거라는 판단 때문에 네. 사실 미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쉬운 선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있는 국회의원 세 분도 아마 전부 다 군침 흘리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거 아니까 몸조심하고 살이다 보니까 이렇게 흥행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권자의 민심이란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네. 또 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 좀에서 이제 그런 부산시장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뛰어들고 과감한 자기 모습들을 보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좀 연출되는 게 그 보선이라고 하는 재미없는 과정을 지켜보는 짜증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죠.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전 의원 어제 부산시장 보선 출마 선언하고 네네. 지금 벌써부터 좀 이현주 의원하고 서로 아주 전 안 의원하고 좋죠. 그분 서로 두 예. 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서로 지지하는 계층, 그다음 그분들이 걸어온 길, 네. 지금 걷고 있는 길들이 너무 유사한 분들이어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경선에서 돌아가시든 아니면은 본선에서 한 분이 죽든 누군가 죽어야 네. 뭔가 자기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아마 싸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싸움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깊어서 네거티브 수준까지 가고 그 네거티브가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경선 이벤트 효과를 네. 좀 감소시키는 그래서 어.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라고 보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노출 많이 되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네네. 이제 뭐 거론되는 분들만 얘기했는데 다음 또 시간에는 네네. 그 외에도 또 다른 그건 뭐 많죠. 훌륭한 분들 나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한번 부산 시정을 위해서 어떤 뭐 비전이 있는지 그렇죠. 한번 짚어주시면 뭐 좋겠네요. 정의당도 나와 있고 다 네. 많이 나와 예,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파도 타러